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1과목 오복 간무 과실 손해 보장하는 내품목 강의 이어서 2과목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OD입니다. OD 하기 전에 전체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1과목에서도 봤었는데 2과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그죠? 오복 간무는 그죠? 과실손해 OD 감귤은 둘 다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해요. 종합위험이란 건지 아시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더라. 그런데 복분자와 무화과는 왜 수확전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수확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을 하는데 수확이 개시되고 나면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하더라. 태강우,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분자는 수확기가 짧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재해도 얼마 없으니까 수확시 부보장 그죠?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올해 약관이 들어왔고 아직 엇방에는 현재는 뭐 올해 약관이 들어온 거라서 그죠? 엇방에는 없는데 내년 기본서가 내년 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기본서 이론서라고도 하고 뭐 기본서라고도 하고 있는데 기본서가 어떻게 내용이 실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기본서가 일찍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현재는 올해 엇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올해 엇방에 충실하시고 최대한 이제 올해 이제 실제로 진행했던 약관들을 보고 변경되는 것들은 저희도 한번 약관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와 올해 엇방에서 달라진 부분들, 추가된 부분들은 따로 개정 특강하고 추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엇방에 맞춰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셔야 진도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때 돼서 기본서 나와서 나 이때부터 공부해야지 하면 늦어요. 아시죠? 그리고 미리 공부해놔 버리면 바뀐 것만 찾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면 뭐가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OD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가 결실 완료 시점이더라. 결실 완료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확기 들어가면 안 한다는 얘기죠. 조사를 결실 완료 직후 바로 그때 조사 그 안에 사고 접수해서 결실 완료 직후에 바로 사고 접수 한 거 가지고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OD는 너무 조그맣게 많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죠? 따가지고 중량을 재기도 힘들어요. 바로 어겨지고 물러져요. 그죠? 그래서 결실 완료 시점이 보장 종료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O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확량 개념으로 가지 않고 평년 수확량이 얼만데 조사 수확량이 얼마야 이렇게 감수를 결정하지 않고 결실수가 몇 개지 라고 해서 수확량 산정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표본주에서 우리는 보통은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모두 셌어요. 또는 착과량을 그죠? 중량을 재가지고 주당 착가량, 주당 착가수를 구했어요. 근데 OD 같은 경우는 표본주에 있는 거를 나무를 가지고 하지 않고 표본주에서 가지를 고른다고요. 가장 긴 가지 3개를 골라요. 이 가지를 뭐요? 표본 결과 모지라고 하더라라고 했죠. 그죠? 결과 모지. 그죠? 결과지의 어미죠. 결과모지라는 것은 그죠? 이 결과모지는 가지 길이를 어떻게 재더라? 가지 끝에서 1과목에 나오죠. 20cm를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를 재더라. 그럼 여기 길이 하나, 둘, 세 개 길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 길이를 잰 게 10m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착가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 달린 것만. 그죠?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나무 전체를 세긴 힘들고 요 3가지만 착가수를 세는 겁니다. 물론 표본주가 5표본주라고 한다면 5개 있는 표본주에 3가지씩 모두 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착가수를 셌어요. 셌더니 착가수가 뭐 예를 들면 뭐 100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 한 주에 한 가지에 얼마? 10개가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우리는 보통 몇 개 해서 주가 됐었죠. 주당 착가수 이랬을 때는 그죠? 근데 실은 여기는 개지만 여기는 아래에는 길이니까 미터가 될 거예요. 어디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 하지만 어디 같은 경우는 주로 산정하기가 힘드니 이렇게 그죠? 표본 결과 모지에 있는 거 미터당 몇 개지? 이 결실수를 그냥 주당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주당으로 인정하더라, 새롭게 바꿔서 인정하더라 이런 거 우리 여기 그 업방에서 환산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은 주당 착가수, 주당 착가량이란 말을 썼는데 OD에서는 결실수란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결실수를 주당으로 환산했다라고 해서 환산결실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OD는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환산결실수.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환산결실수만 나오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전체에 있는 결실수가 몇 개지? 이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나요? 미보상 있잖아요. 미보상 수확량 구할 때. 여기도 미보상 수확량의 개념이 아니고 미보상 결실수가 되겠네요. 그죠? 미보상 결실수 곱하기 뭐예요? 주당, 그죠? 결실수가 오겠네요. 그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뒷부분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감귤은 발화기입니다. 보장 종료는 11월 30일. 가실 손해일 때는 그래요. 그죠? 그리고 OD는 보장한 게 있었죠?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복분자입니다. 수확 개시 전과 후로 나눠지고요. 개시 전은 계약 체기를 24시에서 이듬해 5월 31일이고요. 자, 수확 개시 후는 이듬해 6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입니다. 이듬해 6월 20일까지네요. 무화과 계약 체기를 24시 갔고요. 이듬해 7월 31일이고요. 수확 개시 후는 이듬해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에 이듬해 10월 31일까지이더라. 10월 31일까지 보장 종기인 것들 기억나시나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세요. 밤이 대유, 밤 대유, 무대로 고고인 하시오. 밤, 대추, 유자, 대유, 무대, 무화과, 그죠? 고구마, 고랭지 감자, 그죠? 인삼, 그죠? 암기해 두셔야 해요. 마늘도 재파종은 10월 31일 되겠네요. 그죠? 자, 풍목별 보험 시기와 종기, 보험 시기의 개시와 종료 시기는 방금 했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앞부분은 주계약에 관한 부분들이죠. 지금은 특약에 관한 거, 나무 손해 보장, 동상의 과실 손해 추가는 다 특약이에요. 그죠? 맞아요. 특약이에요. 자, 나무 손해를 하는 거는 무화과와 감귤이 나무 손해 보장을 해요. 오디하고 복분자는 나무 손해 보장하지 않더라. 오디 복분자처럼 나무 손해를 하지 않는 풍모. 밤, 대, 호, 오, 복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앞에 거 반복하고 있어요.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됐죠? 자,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이고 이듬해 11월 30일까지더라. 나무 보장이 다른 거 특이한 거 하나 있었죠. 참달에 기억하시나요? 판매 개시년도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까지 맞죠? 감귤은 모두 발화기예요. 동상에만 이듬해 12월 1일이에요. 그죠?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에서 이듬해 2월 말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보장 개시가 발화기더라. 그리고 보장 종료는 이듬해 2월 말이 됩니다. 감귤. 자, 그리고 과실손해 추가 보장. 어떤 게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되나요? 감귤이 되죠. 역시나 발화기에서 과실손해와 같아요. 과실을 여전히 추가 보장이지만 과실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보장 개시는 발화기와 보장 종료는 11월 30일 과실손해 보장하고 같습니다. 자, 유일하게 과수 품목 중에 경작 불능을 보장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요?
복분자죠. 복분자는 경작불능 보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밭작물 가면 배우겠지만 밭작물에선 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그거는 차나무예요. 차가 그렇고 과수에는 유일하게 보장하는 거 복분자.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주수해, 화재고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경작불능 보장은 보장 종료가 전부 수확 개시 시점이에요. 당연히 수확을 개시해버리면 경작불능이라고 했는데 수확 개시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이 되겠더라.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경작불능 보장 중에 밭작물은 이런 게 안 나오는데요. 복분자하고 나중에 배우는 종합위험 밭작물 외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장의 수확 개시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서가 있어요. 한계일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분자도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한계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과실손해조사 시기 요거는 왜 적혔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오복 과목과 과실손해 보장을 하는 품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실손해를 언제 하니 조사를 보통은 과실손해는 언제 하겠어요? 어떨 때 과실손해를 하겠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갔어요. 그죠? 추가로 과실손해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된 농지나 과수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고 접수 농지도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과실손해에 그러면 언제 조사를 갈까? 대상은 그런데요. 언제 조사를 갈까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1과목에서 OD 복분자 배울 때 오결복수 알아두세요 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OD 결실, 오결, 복분자, 수정 완료, 복수, 오결, 복수 해서 OD는 종료 시점이 결실 완료였어요. 그죠? 그래서 결실 완료 직후에서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죠? 최초 수확 전까지.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수정 완료 이게 5월 31일이 수정 완료 기간이에요. 그래서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수확을 해버리고 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나요? 포복자 착과수 조사하고 갔죠. 포복자 착과수 조사 어떻게 했어요? 언제? 전 과수원의 대상은 언제 해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갔죠. 감귤은 주품종의 수확 시기에 한대요. 감귤의 주품종은 온주밀감, 망감류 등이 있어요. 그것들 주품종의 수확 시기 때 그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조사 시기는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다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더라. 지금은 한 품목만 묻지를 않고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아주 적합해요. 자, OD입니다.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는 보통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 맞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 수학기 들어가면 낙과 피해 조사, 그 다음에 기수학 조사, 그 다음 미보상 비율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죠? 갔는데 OD는 한번 볼게요. OD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과실 손해 조사네요. 뭐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런 게 아니다. 그죠? 과실 손해 조사. 그럼 조사는 세 가지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과실 손해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 세 가지다. 그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어디든 같아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여야 간 거예요. 접수된 농지 언제? 사고 접수 직후에 가요. 뭐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뭐? 추가 조사 뭐예요? 과실손해조사잖아요. 과실손해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에서. 그래서 만일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도 대상이 되는 거죠. 과실손해 대상. 피해사실 확인 조사 때 추가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과실손해조사는. 자, 시기가 언제?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과실손해조사 시기. 오결
복수.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하차 최초 수확 전이에요. 그죠? 최초 수확 품종 직전, 최초 수확 전, 주품종 수확 시기. 그죠? 자, 순서 볼게요. 이제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죠. 처음에는 제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제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해요. 심사는 보통 어떻게 했나요? 농지나 작물의 상태 또는 과수원이나 작물의 상태를 보고 심사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있었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래고 우리 표본주에 조사하잖아요. 착가수 조사하든지 착과량을 조사하든지 이렇게 했죠. 그것까진 같아요. 똑같아. 그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이제 표본주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리 때도 그랬죠. 항상 조사 대상 주수 산정, 표본 주수 산정, 표본주 선정까지는 같았잖아요. 착가수 조사 또는 착과량 조사까지는 같았죠. 참다리도 뭐가 들어갔나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나무 아래 거도 재더라 해서 제식 면적을 조사했죠. 그러니까 표본주를 선정하고 뭐 했어요? 표본주 위에 있는 거 착가수 세야 되니까 뭐 참다리는 표본주 위에 표본 구역 넓이를 산정했잖아요. 그죠? 하나씩 다른 게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디도 앞에 부분은 여기까진 같아요. 근데 뒤에 표본주를 조사하는 게 조사하면서 뭐 추가되는 게 있다는 거야. 뭘까요? 자, 표본주와 있는 착가수를 그대로 우리가 다 따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뭐예요? 표본 가지를 선정한다고 했죠. 거기서 우리 1과목에서 배운 게 표본 결과 모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표본 결과 모지의 정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1과목에서는 20cm를 제외한다는 말이 있지만 2과목은 그것까지는 자세히 언급 안 되어 있어요. 자,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선정해서 표본가지 선정했어요. 그게 바로 표본 결과모지예요. 그죠? 선정했어. 그죠? 선정한 이게 이제 1과목에 예를 들면 20cm 제외하고 가지 길이를 잰 거라 했으니까 가지 길이니까 미터가 되겠다. 그죠? 자, 표본 가지별로 그죠? 가지의 길이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맞죠? 길이 조사하죠. 20cm 제외한 가지 길이 조사해요. 그리고 그 가지에 달린 결실수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더라? 위에는 개수가 올라오고 아래는 길이니까 미터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 뭐예요? 결국은 미터당 결실수가 되는 거죠. 미터당 결실수. 이거를 우리 업방 용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디에서는 환산결실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제 환산결실수의 개념을 알았다. 그죠? 표본 결과모지의 길이 다 재고 그게 있는 결실수를 조사해서 미터당 결실수구나. 그게 환산결실수구나. 다른 품종에서 주당 착가수, 주당 착과량의 개념하고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환산결실수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당 그죠? 주당으로 취급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한다 라는 말을 써서 환산결실수라고 하고 이 환산결실수를 주당 조사 대상 주수하고 배합국 과수원 전체 결실수를 구해요. 실제로 그래요. 자, 미보상 비율은 항상 마지막에 조사하는 거. 자,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자, 실제 결과 주수 확인해요. 왜?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려고. 우리가 보통은 실, 미, 고, 기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디는 결실 완료 시점까지이기 때문에 기가 없다 그죠? 기수학은 없다 그죠? 실, 미, 고까지지만 자, 용어가 하나 다르네요. 살짝 보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은 고사주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고사주수라고 하지 않고 고사주수 대신 어떤 용어를 쓰냐면 결실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실불능주수라는 말을 써요. 이 결실불능주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주수 개념하고 같아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표본조사 들어가요.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요.
그래서 표본주 조사하는데 어떻게? 표본가지를 선정해요. 어떻게?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하더라. 선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표본가지 그 길이를 재고, 그죠? 그 길이 위에 표본가지에 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더라. 결국은 표본가지별로 가지의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하더라. 왜? 이 길이에 있는 결실수가 몇 개야 해서 어떻게? 환산 결실수를 알아내려고요. 됐나요? 자, 요 조사 방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산식 이해가 쉬워요. 그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식재산 때 하긴 해요. 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려고. 그죠? 자,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도 산정하고 표본주도 선정했어요.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에 있는 표본가지를 그죠? 선정하죠. 표본가지 선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표본가지의 결실수를 조사하더라. 표본가지 결실수, 자, 이거만큼에 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은 어떨 때 하긴 하더라. 지금처럼 균역병이 왔대요. 균역병은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예요. 그죠? 어디에? 균역병,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왔을 때, 병충해 등이 왔을 때 미보상 비율 얼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 산정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미보상 결실수가 되겠죠. 자, 표본조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표본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요. 왜?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표본가지를 선정해요. 그 표본지에. 그리고 선정하고 가지의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달린 결실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럼 표본가지가 몇 개예요? 3개 선정한다 했잖아요. 3개. 이게 표본주라고 해볼게요. 이 나무가 표본주라고 한다면 이 가지에서 1개, 2개, 3개 가지 20cm 다 제외하고 20cm 제외하고 20cm 제외하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되네요. 자, 그러면 표본가지 1개, 2개,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표본가지에 달린 여기 결실수를 다 센다는 거예요. 그죠? 다 셌어요? 모아서 다 셌더니 자, 결실수가 몇 개가 나왔다.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이 가지 길이의 합은 이렇게 분모에 와요. 분모에. 이거는 밑줄이 없어야 돼요. 분모에 와요. 그리고 이 결실수의 합은 어디로 온다고요? 분자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개당 미터당 개, 몇 개인지 이걸 계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산결실수라고요. 됐나요? 자,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가지를 선정하고 표본가지의 길이를 재고 그 위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더라. 됐죠? 자, 그럼 보험금 산정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보험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 피, 자, 공식이고요. 어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확량이 결실수로 바뀐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수, 미, 평이, 평조, 미, 평으로 바뀐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수확량 대신 조사 결실수란 말을 쓰고요. 미보상 감수량 대신 여긴 역시나 결실수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 결실수라는 용어가 대체된 것뿐이에요. 평년 수확량도 평년 결실수가 되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우리가 다른 과수들은 모두 평년이 몇 개예요? 수확했더니 몇 개예요? 미보상이 몇 개예요? 이게가 전부 과수원 개념으로 갔죠. 과수원의 전체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그래서 전체 수확량이 얼마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OD는 전체 개념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주당 한 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평년 결실수도 주당 평년 결실수예요. 조사 결실수도 한 주에 몇 개지? 이렇게. 미보상도 한 주에 미보상이 몇 개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과수원 단위로 가는데 OD는 한 주의 개념으로 가더라.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져요. 자, 한 주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나누기 뭘 해줘야 되더라? 전체 우리 과수원에 몇 주가 있지? 나눠줘야 한 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달고 다니는 게 뭐?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주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럼 조사 결실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산 결실수 배웠다. 그죠? 보통은 주당 착가수, 주당 착가량으로 하지만 여기는 미터당 결실수가 몇 개지라고 했어요. 표본가지의 결실수 합계를 다 세고 그걸 표본가지 길이로 나누더라. 그죠? 그래서 개, 퍼, 미터 단위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은 주당 착가수, 주당 착가량이라고 하지만 OD에서는 환산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것을 결국은 주당으로 환산한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과소원에 착가수를 구할 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착가수를 곱했어요. 주당 착가수를 곱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환산 결실수가 주당의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산 결실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주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주당 평년 결실수의 미보상 주수. 자, OD는 항상 한 주로 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요?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 조사 결실수가 전체 조사 결실수가 아니라 주당 조사 결실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이해하면 OD는 쉬워요.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자, 고사 주수 이거 빼고요. 실, 미, 결실불능 주수. 고사 주수가 아니고, 그죠? 결실불능 주수.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당 평년 결실수는 평년 결실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가 되겠네요. 만일에 우리 그 품종이 한 품종이 아니래요. 우리 한 품종 아닐 때 가져오는 건 뭐였나요? 표준 수확량 가지고 왔죠. 다른 품목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한 품종이 아니다? 그러면 표준 결실수 가져오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죠? 표준 결실수는 어떻게? 자, 평년 결실수에 이건 전체 가지고 우선해야 되잖아요. 전체 평년 결실수가 지금 주당이기 때문에 평년 결실수에 전체 실제 결과주수를 곱해야 전체 평년 결실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한 주의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종의 표준 결실수, 그죠? 곱하기 이것도 한 품종으로 나와 있다면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야 그 품종 전체의 표준 결실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품종별 표준 결실수의 품종별 실제 결과 주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수확량의 합분의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개념하고 같아요. 그죠? 용어가 수확량 대신에 결실수로 바뀌었다는 것만 달라요. 미보상 함수 결실수도 그럼 같겠네요.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뺀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더라. 근데 이게 계산한 값이 0보다 작더라 한다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맥스 값은 0이더라. 최종.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는 그 수확량이 결실수로 바뀐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과수원 개념으로 풀었는데 OD는 주당 개념으로 푸니까 항상 끝에 뭐가 따라오더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져서 주로 풀더라. 주로. 한 주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예시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및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네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어떤 문제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겠더라. 그죠? OD 품목의 과실손해조사 조사 시기를 적으세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과실손해조사 5결 복수 요실했잖아요. 결실 완료 그죠? 결실 완료 직후부터 언제? 최초 수확 전까지더라. 5결 복수. OD 표본지 조사 시에 조사하는 내용이 뭔지 적으시오. 우리가 앞에 부분은 다 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어떤 조사?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가지로 선정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표본가지 선정을 먼저 해요. 왜 했어요? 표본가지의 길이를 재고 그 위에 달린 결실수를 조사하려고. 그래서 길이 및 결실수를 조사하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시 문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주당 평년 결실수. 만일에 주당이라고 안 되어 있더라도 170개, 200개 단위가 작다고 한다면 이건 주당이구나 하고 눈치를 긁으셔야 해요. 우리가 OD는 익수뽕이니 익수뽕은 125개더라. 청일뽕은 174개더라.
또 많아요. 어디 품종들은. 그죠? 많은데 그 품종들마다 이 평균 결실수가 달라요. 그런데 그 결실수를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이게 단위가 작다고 한다면 주당으로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택도 없이 뭐 1000개더라 샀고 그죠?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구나. 이거 조금 눈치로 긁으셔야 해요. 그죠? 뭐 출제위원마다 문제는 주당으로 풀어야 되지만 이걸 주당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전체로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적당히 알아서 내가 눈치껏 보고 이게 주당인지 전체인지 파악하셔야 해요. 자, 가입 주수. 자, 그러면 주당 평년 결실수가 174개니까 주당 평년 결실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주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미보상 결실수 그 수학량 구할 때는 미보상 주수에다가 바로 이거 곱하면 되겠네요. 174. 그래서 바로 곱했어요. 됐나요? 한납 계산 줄었네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는 800주에서 그죠? 20, 10을 뺐어요. 고사주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결실불능주수예요. 그죠? 그죠? 결실불능주수라고 했어요. 고사주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결실불능주수구나. 만약에 결실불능주수라고 되어 있으면 결실불능주수 그대로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뺐더니 몇 개예요? 770주네요. 환산결실수는 표본가지 결실수의 합계가 몇 개래요? 3,393개래요. 그죠? 근데 표본가지 길이 합계는 39m네요. 그러면 나누면 되죠. 나눴더니 87개 per 미터. 이게 뭐? 환산결실수.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의 환산결실수를 곱해요. 맞나요? 그리고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결실수를 곱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는 주당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뭘 나누죠?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줘야만 주당 조사 결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88개가 나왔네요. 자, 첫째 자리 반올림 하라기 때문에 88개. 그럼 이제 88개 나왔으면 미보상 함수 결실수는 그죠? 평균 결실수에서 그죠? 조사 결실수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0.1 하면 되고요. 비율은 평, 조, 미, 평. 보험금은 가, 피, 자. 그죠? 우리가 조사 결실수만 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술술술 어렵지 않더라. 한 번 더 볼게요. 얘를 일부러 다르게 들어놓은 거예요. 물론 과수원 전체 평균 결실수입니다 하고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는 보세요. 174개였어. 근데 이제 보세요. 27,200개. 설마 한 나무의 결실수가 2만 개가 열릴 수는 없잖아요. 달릴 수는.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전체구나. 이제 눈치를 긁으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친절해서 과수원 전체 평년 결실수입니다. 추당 결실수입니다. 이렇게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수원 전체 평년 결실수면 주당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7,200개 나누기 340개 하면 주당이 나온다. 그죠? 그렇게 했더니 80개래네요. 80개예요. 80개. 그럼 조사 대상 주수는 빼기 하면 나오죠. 310주래요. 환산 결실수는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그죠? 분의 표본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 합계 했더니 몇 개? 30개. 그럼 다 그대로 곱하면 되죠. 30개 곱하기 310 곱하기 80 곱하기 미보상 10 했더니 30개가 나왔네요. 이 30개는 어떻게? 왜? 실제로 한 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뭘 나눠준다고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0개 나온 것은 뭐? 주당 결실수예요. 주당 결실수. 조사 결실수가 나왔어요. 평, 조, 미, 평.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되죠. 평, 조, 미, 평, 가, 비,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어디는 결실수란 용어를 쓰는구나. 주당 착가수, 주당 착과량 대신에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는구나. 그죠? 그리고 과수원 전체 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당 값을 계산하는구나 라는 것 말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주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업방이.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되죠. 어디 잘 봐두셔야 해요. 또 볼게요. 자, 이제 품종별로 줬네요. 자, 품종별 평균 결실수다 되어 있지만 18,00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전체로 줬겠네? 이해되시나요? 근데 평균 결실수 또 줬네요.
아, 171개? 아, 이건 주당이겠구나. 대충 제 눈치 긁으시겠죠? 그럼 18,720개에서 우리 가입주수가 120개니까 18, 볼게요. 18720 나누기 120 했더니 이건 뭐 문제가 좀 잘못된 거 같네요. 그죠? 18720 나누기 120 하면 실은 156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죠? 156 나와야 되는데 평년 결실수는 또 171개다 하는 게 조금 문제 어폐가 있긴 하네요. 그죠? 그죠? 실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문제는 이거는 156개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156개예요. 이거 156개로 수정해 놓을게요. 그죠? 자, 그러면 156개 나왔고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는 300, 제가 문제를 수정하면서 복불하면서 이거 안 고쳤네요. 못 고쳤네요.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 문제 답 수정해 놓을게요. 자, 340주에서 10주 빼면 320주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320주 앞에 문제하고 같나요? 수정하려고 하면서 못 고쳤나요? 못 고쳤네요. 이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할게요. 문제를 수정할게요. 이거 제가 문제를 이거 바꾸면서 이거 가져와서 문제를 바꾼다는 게 못 바꿨네요.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120주, 이게 10주, 10주. 이걸 156개로 수정해 놓을게요. 156주. 조사 대상 주수는 120에서 10 했더니 100주 됐네요. 자,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는 1680, 표본가지 길이는 16에서 105개가 나왔네요. 자, 그럼 105개에 120개에 10 뺐으니까 100주네요. 그죠? 그리고 156개 나왔으니까 미보상 주수 곱하기 10 했고 뭘로 나눠주나요?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 120주, 가입 주수와 같아요. 자,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눴더니 주당 조사 개실수가 나왔네요. 그죠? 주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사 개실수만 나오면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해서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나오고 평, 조, 미, 평 해가지고 그죠? 피해율도 나오고 보험금도 산출이 가능하더라.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해서 하나 더 풀어보게 만든다고 하면서 수정을 못했네요. 이거 교환은 제가 수정해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자, 예시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 품종은 실은 너무 쉽다. 그죠? 쉬워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두 품종이. 다 품종이 나오겠죠? 품종 여러 개 해서. 그죠? 그럼 이제 품종 여러 개일 때도 똑같아요. 실은. 보겠습니다. 품종이 여러 개야. 이 품종에 그러면 평년 결실수를 몰라. 그죠? 그럼 뭐 한다고요? 표준 결실수 가지고 산정해요. 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표준 결실수가 170개래요. 170개면 이 표준 결실수의 전체 표준 결실수는 곱하기 하면 되죠. 그죠? 170개 곱하기 180, 120개 곱하기 150개 하면 A 품종의 전체 표준 결실수, B 품종의 전체 표준 결실수가 나왔네요. 그렇게 구한 게 3600개, 18,000개 나왔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주당 평년 결실수를 줬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는 160개 곱하기 이거 전체 가입 주수잖아요. 그러면 330주가 되나요? 330주인가요? 전체가? 한번 해볼까요? 160 곱하기 330 맞네요? 그죠? 자, 330주가 되니까 전체가 아마 52,800이 되겠네요. 평년 결실수 나왔네요. 160개 곱하기 330에서 52,800개 됐죠? 그죠? 그럼 52,800개 가지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52,800개에서 주당 구하려고 하면 자, 표준 이거 구한 거 가지고 와요. 얘 두 개 더한 거 여기 분모해 가지고 오고 A 거 구하려면 A 거 36,000, B 거 구하려면 B 거 18,000개, 18,000개 해가지고 각각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주당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A 품종은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180을 나눌 거고 B 품종은 B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150을 나누겠죠. 그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우리 그냥 주당 평년 수확량 그죠? 구하는 거하고 같아요. 결실수가 용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저까지는 종합위험에서도 했고 종합가수에서도 계속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구했더니 이 주당 결실수가 나왔어요. 주당은 전부 나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이 A 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B 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되는 거예요. 평년 결실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실제 결과주수 나오면 주당 평년 결실수 나오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품종이 각각 다르니까 각 품종 거 전부 다 더해줘야 해요. 맞죠? 그죠? 왜? 그래서 시그마가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전부 합을 다 구해라. 그럼 A 품종은 160이에요. 160. 그죠? 어디 있나? 160이 어디 있어요? 뭐가 160이죠? 볼게요. 160은 가입주수가 180주고 결실, 불능주수 10주, 미부상 10주.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160이네요. 근데 환산계실수를 바로 줬어. 왜? 이 환산계실수까지 구하라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몇 개는 툭툭 주고 또 다른 거 묻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계실수 150개 줬어. 미부상이 10주래요. 10주 가져왔고 주당 평년이 185개에서 185개 그대로 가져왔네요. B도 보겠습니다. 150주에서 5주, 10주 뺐더니 135주가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 근데 B의 환산계실수는 120개래요. 110개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죠? 미부상 주수 10주래요. 10주 가져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당 평년계실수 130개래요. 130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전체에다가 뭐 나눠줘야 돼요? 전체 실제 결과주수, 전체 실제 결과주수. A 품종과 나누기 180개, B 품종에 150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전체를 가지고 나눠줘야 돼. 이 전체를. 몇 개? 330주. 나눠줬더니 131.3이 나와서 131개가 나왔네요. 각각 이거하고 A 품종 180 나누고 이거하고 B 품종 150 나누고 이렇게 안 해요. 조사 결실수는 앞에 거 전부 다 합을 시그마를 구해서 나누기 전체의 실제 결과 주수 나눠주더라. 우리 식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제침의 식 다 구해서 어떻게? 전체 실제 결과 주수 전부 내 거 품종별로 다 더해가지고 전체 실제 결과 주수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헷갈리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구했어요? 자, 그럼 미부상은 구할 수 있죠. 미부상은 우리 이제 주당 평년이니까 주당은 줬잖아요. 문제에서 160개라고. 그럼 160개에서 우리가 지금 131개 나왔으니까 160개에서 131개 빼고 미부상 비율 10% 곱하고 했더니 2.9. 첫째 자리 반올림에서 3 나왔네요. 그러면 평, 조, 미, 평에서 비율을 구하고 가, 피, 자 공식으로 보험금도 산정하고 됐나요? 품종이 두 품종인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OD의 두 품종, 다품종에 관한 문제는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내 걸로 만드셔야 해요. 자, 그러면 OD의 보험금 산출 기본 플로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당 평년 결실수를 줬다면 그냥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체 평년 결실수를 줬다면 주당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구나. 됐죠?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실, 미 자꾸 이 실수하네요. 실, 미, 고 대신에 결실, 불능, 주수가 오더라. 그죠? 고사 주수 대신에 교사 주수가 결실, 불능, 주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환산 결실수를 구하더라. 표본 가지 결실수의 합계분에 표본 가지 길이 합계를 나누더라. 개 퍼 미터. 이거를 결국은 주당 착가수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우리 가손의 전체 결실수를 구하더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자, 그리고 조사 수확량이 아니라 여기는 조사 결실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환산 결실수가 왔고 미보상 주수하고 주당 평년 결실수가 바로 옵니다. 그죠? 결실수가 구해줬다고 하면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 이게 감수된 거니까 감수된 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아니고 감수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 저도 막쓰면서 실수 많이 했네요. 자, 비율은 평, 주, 미, 평. 보험금은 가, 피, 자. 됐죠?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 산출 플로우를 안다는 것은 내가 조사를 순서대로 어떻게 하지? 그죠? 그거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사 순서를 안다고 한다면 산정식도 알 수 있겠더라. 조사 방법을 알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 결국은 산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만일에 보험금 산출 플로우 산정식을 알고 있다면 조사 방법을 서술하시오 하면 서술할 수 있어요. 이 산정식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OD에서 중요한 건 뭐였나요?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고사주수 대신 결실 불능주수란 용어를 쓰더라. 보통은 가수원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OD는 주당으로 하더라. 그래서 항상 뭘 나눠주더라? 실제 결과주수를 한 번 더 나눠주더라. 왜? 주당으로 계산하니까. 이것만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OD 가뿐하게 풀 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그래서 문제풀이 다품종 꼭 한번 혼자서 따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복분자 강의 이어갈게요. 오늘 강의 수고하셨어요.